오늘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40살쯤 되니 저를 데려가려는 사람도 없더군요. 원래 있다가 없으니 외로움이 훨씬 심하더군요. 혼자 자게 될 때면 사무치게 외로움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남편과 저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도 한 명 있다면 버틸 수 있을 텐데 남편과는 아이도 만들기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를 보면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더군요. 너무 행복해 보여서요. 저와는 너무 먼 상상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재시작을 하고 싶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나이죠. 남자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전부 젊고 예쁜 여자만 찾기 바쁘지. 늦게 관리를 받아보긴 했습니다. 피부는 꽤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더군요. 40대라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소개팅을 나가봐도 남자들은 제 얼굴에 서린 주름살을 보고 한숨 쉬고 자리를 일어서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소개팅 자리에는 나가지도 않게 되더군요.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는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병원에 가서 없는 상태이지만 곧 돌아올 겁니다. 그 이름은 체리. 예전부터 함께해온 동반자나 다름없는 녀석입니다. 유일하게 제 얼굴을 보고도 저를 사랑해주는 녀석. 유일하게 저희 외로움을 달래주는 듬직한 녀석입니다. 녀석의 견종은 도베르만인데 어찌나 든든한지 한밤중에 저를 위협하는 남성을 상대로 맹렬하게 짖어서 도망치게 한 적도 있죠. 저에게는 사실상 남편이나 다름없는 녀석입니다. 처음에 입양했을 때 녀석이 발정기가 심하게 와서 집에 있는 물건이 전부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중성화를 하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생물로 태어나면 적어도 짝짓기는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얼굴도 워낙 잘생겨서 여자 개들이 환장할 텐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체리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녀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녀석도 반가운지 꼬리가 제 팔을 계속해서 치더군요. 저는 체리와 함께 집에서 한참이나 놀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큰 아파트가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군요. 체리가 있으니까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녀석도 내가 너무 좋은지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저를 반겼습니다. 녀석의 저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자신이 지금 노래방인데 같이 놀자고. 저도 마침 체리도 자고 있었기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더군요.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하던 일반적인 노래방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을 초이스하는 흔히 호빠라고 하는 곳이었죠. 친구가 의자에 푹 기대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기 서 있는 남자들 중에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냐고. 저는 딱히 없다고 말하려는 찰나 한 남자가 눈이 비쳤습니다. 그는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사별한 남편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를 골랐습니다. 친구는 흠칫 놀란 눈치더군요. 네가 정말로 고를 줄은 몰랐다. 의외라고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그와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가게를 나가서도 2차를 갖고 결국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분명 처음에 고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만난 곳이다 보니 의심이 없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가 말하더군요. 우리가 만난 곳은 비록 이런 곳이라도 사람 자체의 본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냐고 자신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믿고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죠. 그는 초기에는 무척이나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곧장 사다 주었고, 데이트를 할 때는 저를 무척이나 애정어린 표정으로 쳐다보아 주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헌신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있긴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 가려고 하면 너무 더럽다고 항상 회피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하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면서 자꾸 둘러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짜인 것 같으니 그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는 전부 믿었었군요. 그의 말을 의심할 수가 없을 만큼 깊게 빠져 있었으니까요. 어느새 저에게 체리는 뒷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견 호텔에 보냈습니다. 저와는 떨어진 채로 계속 지냈죠.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그 남자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그 남자가 한마디를 하더군요. 자신의 부모님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도중 부도가 나게 생겼다고 5억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5억만 투자해 준다면 다시 그 돈을 주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전형적인 호빠의 수법이니까요. 게다가 5억이면 거의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그러자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 혼자서 외로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립고 그와 하는 잠자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차마 이 긴 밤을 저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를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주겠다고 하자 그는 방방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하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기는 해외라서 계좌가 안 된다고 코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싸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없이 살아가는 나날들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코인 지갑에 돈을 넣고 그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며 저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그와 저는 같이 뜨거운 잠자리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잠자리는 너무나도 황홀하더군요. 잠자리가 끝나고 그의 따뜻한 체온을 꼭 끌어안고 자는 것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의 온기가 너무나도 그리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 그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밖에 나갔나 싶어 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호빠를 그만두고 일하던 가게로 가자 거기서도 그가 어제 그만둔다고 말하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저에게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하고 잘해줬다는 것을. 아니,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외로워서 아니라고 믿고 싶었을 뿐 사실 끝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죠. 그 뒤로는 지옥과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있던 돈도 다 날리고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고 원룸 신세를 지게 되었죠. 유일하게 제 옆에 있는 것은 체리뿐. 녀석은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며 멍멍 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귀찮아서 애견 호텔로 내팽겨친 주인이 뭐가 좋다고 저러는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녀석은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제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저를 좋아해 주죠. 저는 녀석을 꽉 끌어안고 침대로 갔습니다. 혼자 이 긴 밤을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웠거든요.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평소에는 침대에는 털 날린다고 못 올라오게 하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히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듬직하더군요. 녀석의 품 안은 그 사람을 완전히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포근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녀석, 저는 이 녀석과만 평생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길고 긴 밤들이 이 녀석과 함께 있는다면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